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제2의 괌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진 커밍스 정치 칼럼니스트가 글을 쓴 것인데요. 트럼프는 한국을 제2의 괌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작권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이제 미군 철수가 불가능한 전진기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진 커밍스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을 괌 모델로 전환해서 상시 주둔의 기반을 고착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 8군이 10월 1일부로 시행한 3-2-1 투어 정상화는 가족 동반 시 3년, 단신으로 왔을 때 2년, 불가피한 경우에만 1년을 허용하는 새 근무 체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늘린 거죠. 가족 동반은 3년, 그리고 혼자 왔을 때는 2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1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복지 개선이나 근무 규정의 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한미군의 순환 파견 체제를 상시 주둔 체제로 전환시키는 대전략의 서막이라는 겁니다. 원래 미군은 말이죠, 한국에 있다가 괌으로 갔다가 또 일본으로 갔다가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하는데요. 한국에 왔을 때 가족이 있을 때는 최소한 3년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미국이 계속해서 미군을 여기서 상시 주둔시킨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8군의 행크 테일러 사령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AUSA 연회의에서 이번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8군의 행크 테일러 사령관은 남부 서울권이라든지 캠프 험프리스, 평택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고 비무장지대인 북부의 소규모 기지와 전투 기지는 가족 수용 인프라를 갖추는데 최대 4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까지 다 와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미국이 한국에 미군을 상시 주둔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제도의 본질은 단순한 병사 복지 개선이 아닙니다. 미군 주둔 기반의 구조적인 영속화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학교, 의료, 주거, 생활시설 등 인프라를 기지 주변에 영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한미군 병사들의 복지를 위하여 가족을 장기 동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이지만, 사실상 정상화라는 이름 아래 주둔 기반을 고착화하려는 로드맵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군이 한국에 영속적으로 주둔하려는 하나의 로드맵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주한미군의 근무 체계는 순환 파견 방식이었습니다. 로테이셔널 디플로이먼트, 순환 파견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단신으로 왔다가 1년간 복무하는 임시 파견 개념이었고, 일부 고위 장교나 특정 직종만 예외적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전체 병력의 10 내지 15% 수준에 불과했죠. 2025년 10월 시행된 그런데 3-2-1 투어 정상화는 이러한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왔다가 길게 있어야 1년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말이죠, 가족을 동반해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이런 체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즉 괌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명칭 그대로 정상화를 내세운 이번 제도는 한국을 더 이상 전시 파견지가 아닌 상시 거주 가능한 평시 주둔지로 재분류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시라고 보고 전시 파견지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시 파견지가 아니라 평시 주둔지로 본다는 겁니다. 이제 일반 병사들도 가족을 동반해서 3년간 거주하며 복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임시 파견 구조를 상시 주둔 체계로 전환시키는 대전환점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한반도의 안보 질서를 넘어서 한국의 군사 정치 구조,
나아가 국가의 미래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이는 한미연합작전 체계에 고착합니다. 미군 가족이 한국에 상주하게 되면 학교, 병원, 주거지 등 기지 내외의 민수 인프라가 필연적으로 확장됩니다. 이는 단순한 파병이 아니라 커뮤니티 동반 주둔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죠. 이제 파병이 아닙니다. 커뮤니티 동반 주둔, 그러니까 커뮤니티 베이스드 스테이셔닝이 된다는 겁니다. 미군 가족이 한국에 상주하면서 학교, 병원, 주거지 등 그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그래서 이건 파병이 아니라, 그전에 이제 파병으로 봤잖아요. 미군이 한국에 파병됐다. 그게 아니라 동반 주둔, 커뮤니티 동반 주둔으로 본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주둔군의 안정화와 장기 체류, 가족 동반이 한국에 유익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면성을 가진 조치라고 진 커밍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변화는 철수 가능한 파견군에서 철수 불가능한 주둔군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미군이 철수 가능한 파견군이었다면 이제는 철수가 불가능한 주둔군의 위치로 변한다는 걸 말합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동맹 강화의 호재처럼 보이지만 전략적으로는 한국의 주권과 안보 구조를 미국이 장기적으로 장악하고 제약할 수 있는 포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의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지역 경제와 미군 주둔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기지 주변 상권, 학교, 병원, 주거 인프라가 확대되고 지방자치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평택, 캠프 험브리스처럼 미군 타운으로의 발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군이 가족과 함께 장기 주둔하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 방어는 곧 자국민 보호가 됩니다. 즉 한국이 미국의 자국민 보호 형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게 되면 한국을 갖다가 미국은 자국민 보호처럼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와 개입 강도는 자동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한국은 법적으로 미국에 편입된 영토는 아니지만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영향권 안에 포함된 준영토적 공간이 되는 것으로 진 커밍스는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한국을 자국의 방위선 일부로 인식하게 되고 한국의 안보는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과명 안보 구조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을 제2의 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트럼프 행정부든 EU 정부든 한국이 주한미군을 정치적으로 철수시키기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가족 단위로 정착한 주둔군은 정치, 행정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상의 상시 점령 구조로 전환되어 기지 이전이나 축소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한미 간 전략 결정에서도 한국의 자율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즉 동맹이면서 동시에 구속이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상시 주둔은 곧 작전주의, 정보 통제, 병력 순환의 주도권을 완전히 미군이 진다는 뜻인데 이 뜻은 결국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의 안보 구조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하위 체제로 고착되면서 자국방이라는 말은 앞으로 현실적으로 거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사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완전한 의미의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있지 못합니다. 애초에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은 현대 국제질서 속에서 실현 불가능한 이상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이번 미국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안정, 경제, 억지를 강화하는 호재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권 제약, 재정 부담, 전략 종속이라는 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연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그 방향이 분명치 않습니다. 시리트 1, 2어 정상화는 한미동맹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군사적 구조조정이지만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은 지나치게 조용합니다. 한국의 미래가 바뀌는 사안인데도 이러한 침묵은 오히려 더 놀랍다고 진 커밍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도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 속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인사정책이 아니라 지정학적 전진 배치, 재구성의 첫 단계라는 겁니다. 트럼프 1기 행정 때부터 미국의 돈으로 다른 나라를 지켜주지 않겠다고 말해왔는데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의 안보 비용을 부담시키면서도 작전 통제권은 미국 유지하고 동시에 한국의 군사 영토를 미국 전략의 전진기지로 구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곧 한국을 완전히 미국의 전략적 영향권 아래 편입시키려는 장기적 포석이라는 것입니다. 시리트 1, 2어 정상화는 이러한 구상의 파일럿 모델로 이미 실행에 옮겨지고 있으며 한국이 이를 막거나 수정할 수 있는 실질적 시점은 이미 지나갔다고 진 커밍스는 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전략은
경제 압박과 군사 포위망의 이중 구도로 짜여져 있는데 한국은 그중 북방 전선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본이 해상 방어 허브를 하면 한국은 대륙 진입 차단선이자 미군 지상병력의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서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 가족 동반 장기 주둔, 인프라 상시와 철수 불가능한 기지화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을 제2의 괌 수준으로 전략 거점화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트럼프의 전략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병참과 작전 인프라를 한반도 남부에 고정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제 한미연합사는 미군 중심 구조로 고착될 것입니다. 한국군의 전략 권한은 제한되고 미국 정보 자산과 인프라는 한국 땅에 상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자주국방의 완전한 반대 개념인 공동 주도를 통한 구조적 종속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일본 괌의 일체화 전선 구축이라는 것이 진 커밍스의 얘기입니다. 트럼프의 안보팀, 특히 피터 헤그스 전쟁부 장관과 헤리티지 재단 출신 인사들은 서태평양 삼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 커밍스는 말합니다. 한국, 일본, 괌 이 삼각구조로 상시 작전형 전진기지 체계를 만드는 것이고 그 저조치가 바로 3-2-1 제도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 한반도, 일본, 괌 삼축 통합 전선은 단순한 군사 배치가 아니라 한국을 사실상 괌형 전진기지로 재편하려는 구상입니다. 정식 영토 편입은 아니지만 실질적 종속 구조화가 목표라는 겁니다. 괌은 미국령이지만 미국의 주는 아닙니다. 자치권 일부만 부여된 비합중국 영토로 전략기지를 중심으로 한 완전한 군사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괌의 인프라, 경제, 행정 대부분은 미군 주둔에 종속되어 있으며 자치정부가 존재하지만 미 의회에서는 투표권이 없는 대표 한 명만을 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미국의 주가 아니지만 행정, 경제,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미국의 일부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하와이나 푸에르토리코처럼 괌을 사실상 미국 영토로 여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비공식 주둔지화의 성공 사례로 보고 있으며 주권을 유지한 채 행정, 경제, 군사적으로 미국 시스템에 편입시키려는 구조를 한국에도 적용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반동맹적 이정명 정권의 등장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한반도 전략을 협력 기반에서 통제 기반으로 전환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신뢰 가능한 동맹국이 아닌 감시와 관리가 필요한 전략 거점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둔의 상시화와 기지의 고착화는 이러한 판단의 산물이며 이는 한국을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 전략의 필수 부속체로 만드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은 더 이상 동맹 관리가 아니라 동맹 통제의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모델을 한국 전역으로 확산시키려는 장기 전략을 추진 중이며 그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권에 넘어가기 전에 선 거점화하는 것입니다. 미 전쟁부와 주한미군은 이를 안정성, 준비태세 강화라고 설명하지만 바로 그 강화가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트럼프는 말이죠. 이제 대한민국을 괌의 제2의 괌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미국의 하나의 영토로 만들려 한다는 것이 지금 진 커밍스의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느니 미국의 제2의 괌이 되는 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차라리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제2의 괌이 될 것인가?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중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 커밍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속국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지금 작전을 짜고 있고 모든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벌써 우리나라 많은 부분이 중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은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제2의 괌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